오케이, 요 세 가지만 좀 공지를 하고 수업을 좀 진행합시다. 추워도 좀 참아? 알겠지? 일단 이제 마필 교과서가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고쟁이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고쟁이. 그래서 커리큘럼을 제가 질문 자료방에다가 따로 배부를 할 겁니다. 우리 기억납니까? 뭐 이상한 그치? 프린트 같은 거 줬던 거, 그치?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살짝 약식으로 제가 3월 1주차부터 시작해서 시험 기간까지 어떻게 뭘 할 거고 할 거를 모든 계획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계획표를 여러분들한테 질문 자료방에다 사진으로 제가 배부를 할게요. 이거를 공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제 고쟁이 들어가면 개념을 그렇게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실전적인 개념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라서 혹시나 까먹은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 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오케이? 그런 목적으로 제가 계획표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엑시스 교재는 언제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월수금이 있잖아요. 요 두 날은 고쟁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고쟁이를 친 부분에 대한 범위에 엑시스를 금요일날 할 거예요. 엑시스 교재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이스토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자이스토리가 이제 뭐 유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쓸데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약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만 선별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월수에 엑시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엑시스 문제수를 좀 적게 이번에 뽑아가지고 다 합쳐서 한 200문제 안 될 겁니다.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될 건데 그건 이제 금요일날 해서 딱 주말 과제까지 돌리면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수에는 고쟁이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지금 월요일날 3일절이라서 쉬었잖아요.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래서 수요일 하루 고쟁이하고 엑시스 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수요일, 금요일 둘 다 그냥 고쟁이 돌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엑시스를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포물선의 힘을 보여줘? 우리가 지난 겨울방학 때까지 했던 게 뭐였냐면 마필교과서 선행진도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전체를 막 확 둘러봤지? 그러니까 그때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가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비시험 기간 들어왔으니까 저는 시험 기간은 시험 치기 한 2, 3주 전이 시험 기간이라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다 비시험 기간이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비시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실력의 토대를 좀 쌓아 나가야 돼요. 어차피 시험 기간 때는 뭘 할 거냐면 교과서, 변형,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납니까? N스퀘어 했던 거? N스퀘어 또 나갈 거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실전 연습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전 연습을 하기 전에 비시험 기간 때 실력을 왕창 올려놔야 우리가 시험 기간 때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수행평가 겹치는 게 이 시험 기간 초입부랑 그 다음 비시험 기간 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지금 시기에 열심히 실력을 높여 놓으려면 틀린 문제들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할게요. 숙제 루틴을 우리 고3이라서 솔직히 여기까지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 난 이번에 미적분 올 1등급을 받아보고 싶어. 내가 이거 진짜 내 목표예요. 알겠죠? 올 1등급. 잠깐만. 몇 명이야? 왜? 몇 명인데? 1등급. 딱 4명이잖아. 아, 5명이네? 가위바위보 해. 농담이고. 어쨌든 목표를 이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숙제 루틴을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혹시나 점수가 좀 안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숙제를 할 때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겠죠? 이것도 안 하는 양반들이 있을까? 그치? 채점을 하겠죠?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제출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를 오답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 수 있는 부분만 오답 정리를 하세요. 채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빼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답 정리해서 고친 문제는 세모 표시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다 하는 루틴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제출을 했을 때는 내가 그냥 처음에 풀었을 때 다시 맞춤 문제 들을 정도만 그럴 거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출을 하시고 등원 전까지 시간이 남죠. 그쵸?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제출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12시다. 그러면 수요일 7시 전까지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2차 오답 정리를 하세요. 괜찮죠? 그때 이제 다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맞추는 거는 해설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해설지를 안 보고 맞춰야 되는 게 세모표예요. 내가 해설지를 봤으면 그 문제는 X표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틀리건 아니면 해설지를 보고 고치건 둘 다 X표시를 하세요. 오케이? 그럼 이 X표시된 문제들은 텀을 가지면서 복습을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루틴인데 문제 번호 위에다가 날짜를 쓰는 거예요. 날짜를 써서 내가 언제 고쳤고 언제 다시 풀어봤고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차피 시험 대비까지 고쟁이, 엑시스 이 두 개 말고는 아무것도 안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교재만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OX 표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날짜 쓰고 이렇게. 오케이? 뭐 애매하다. 세모. 아직 모르겠다. X. 이런 식으로 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은 반복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미루면 안 돼요. 미루지 말고 최대한 그 주 안에 마무리를 지읍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주 전까지. 오케이? 그래서 주말에 내가 만약에 틀린 문제가 이번에 많았어. 그러면 주말에 좀 미적분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매스플랫 입력 철저하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뭐 많이 틀렸고 뭐가 부족하고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매스플랫 입력을 해야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이 두 가지만 좀 잘 지킵시다. 이것만. 오케이? 끝. OT 끝. 오늘 목표를 딱 얘기할게요. 오늘 목표는 유형 6번까지입니다. 유형 1번부터 유형 6번까지. 시간 좀 많이 썼으니까 좀 적게 줄까? 오케이, 유형 5번까지 할게요. 유형 5번까지. 응? 뭔 소리지? 제가 숙제를 이렇게 공지할 거거든요. 고쟁이 미적분 1-1. 여기서 1-1이라는 거는 여기가 수열의 극한이고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이죠. 1-1.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는 1-2. 오케이? 미분법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은 2-1.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에 유형 1번부터 유형 5번까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스텝 1과 스텝 2를 다 푸시면 돼요. 알겠죠? 유형 1부터 5까지 해당하는 스텝 1과 스텝 2. 근데 지금 문항수를 보니까 대충 한 48문제 정도 되거든. 그래서 적당하게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대소관계를 다음 시간에 하자. 부정형까지 합시다. 유형 4번까지. 이렇게. 첫날이니까. 잠깐만. 우리 월말평가 다 거뒀어? 다 거뒀어? 그래? 다 하고 갔어? 그래요? 다 안 하고 간 사람 손. 다 하고 갔어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어디 있어 시험지? 오답 다 못했어요. 시험지 어딨냐고. 오답을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아직 덜 했다고? 그러니까 그날 좀 늦게 와가지고 3교시에 시험을 보고 오답 언제 와야 했는데 쌤이 모르겠다 하셔서 그래서 오답 언제 할 건데? 시험지 내고 그냥 갔어. 시험지 내고 갔다고? 미치겠네? 내려가시고 이따 나한테 받으러 와. 알겠지? 오늘 다 하고 가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함수의 극한과 차이점은 뭐였냐면, 함수의 극한은 연속된 거였죠. 그래서 x를 우리가 다뤘을 때 이 x가 실수 범위예요, 실수 범위. 그쵸? 그래서 이제 x를 무한하게 보낸다. 뭐 0에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실수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조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에 가까워진다의 개념이 1보다 살짝 작다 혹은 1보다 살짝 크다의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1, A2, A3 이런 식으로 다 딱딱 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1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란 말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딱 하나. 이 수열들을 무한하게 나열했을 때 과연 이 수열의 끝은 어딜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치? 무한하게 나열했을 때 이 수열은 어떤 값으로 수렴할까? 이걸 보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수열의 그러니까 n을 무한, 한없이 키운다는 거는 이 수열을 쫙 이렇게 나열시켰을 때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때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꽤 중요한 개념이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그 다음 번째 항 또한 당연히 알파로 수렴하겠죠. 그쵸?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알파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수열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칩시다. 여기가 A1, A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럼 내가 이걸 무한하게 보내면 결국 알파에 가까워질 거고, 근데 무한하게 보낸 거에다가 한 칸 더 오른쪽 가도 알파로 수렴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A2n으로 가더라도 이것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n이 전체가 될 거고 2n은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짝수의 집합이니까. 맞죠? 짝수항들의 모음이잖아요? 내가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다 짝수항만 나오죠? 얘는 1부터 무한하게 다 나오니까 얘는 전체를 뜻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n보다 2n이 뭔가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n이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겠죠? 근데 물론 이 전체의 개수랑 이 전체의 개수를 세보라고 하면 당연히 1대1 대응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1은 2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고 3은 6에 대응되고 이걸 무한하게 했을 때 다 하나씩 대응이 되죠. 수학에서는 1대1 대응이 다 될 경우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조금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거 극한만.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n 플러스 1이 3an 마이너스 5를 의미하고 있을 때 내가 n을 무한하게 보냈을 때 이 수열의 극한을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얘도 알파로 수렴할 거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 리밋을 걸면 얘는 알파가 되고 얘는 3알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알파의 값은 2분의 5로 수렴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건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렴하는 케이스였고 그럼 발산하는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할 수도 있겠죠. 이 수열의 끝은 무한하게 엄청 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으로도 발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독보적인 케이스가 진동의 케이스였죠. 이 친구를 항상 조심하라고 했었죠. 왜? 뒤통수 때리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기억, 니은, 디귿 진이 합답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참거지 따지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이 진동의 케이스가 굉장히 이렇게 뒤통수를 확 후려치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 아닐까요? A2n의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거이면 AN도 알파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인 거죠. 왜요?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짝수 번째 항이잖아요. 얘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수열을 이렇게 다루면 되죠. AN에 대한 수열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1 알파 1 알파 1 알파 1 알파. 그러면 짝수 번째 항들은 계속 알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A2n은 알파로 수렴할 겁니다. but AN 자체는 1로 갈지 알파로 갈지 모르죠. 진동하겠죠. 그래서 이런 진동하는 케이스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많이 때릴 거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의식을 계속 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혹은 수열의 극하는 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가 이제 대수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하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런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열에 극한값이 존재할까 아니면 발산할까, 이걸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대수적인 방법은 단순하게 뭐 하면 돼요? 대입 후 나열. 나열보다는 관찰이라 할게요. 대입을 해서 막 쫙 나열시킨 다음에 관찰해보는 거야. 이거 수렴하네? 발산하네?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넣으면 얼마 되죠? 0이 되고, 2 넣으면 2 되고, 3 넣으면 0 되고, 2 되고, 이걸 반복하니까 얘가 진동하는 케이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대입 후 관찰이라는 거예요. 뭐 두 번째로 사인에 n파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0을 넣게 되면 1을 넣게 되면 사인 파이는 0이고, 사인 2파이도 0이고, 사인 3파이도 0이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대수적으로 봤을 때 0으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것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럼 기하적은 뭘까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n분의 2n 플러스 1이 수렴할까를 따질 때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좀 편하겠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1 넣으면 3이 되고, 2 넣으면 2분의 5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물론 이것도 정리하다 보면 값은 알 수가 있겠지만 요건 그래프로 그려서 판단하는 게 낫죠.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좀 정리하면 2 플러스 n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n축이라고 잡았을 때 점근선이 0이고요. 그 다음에 y 점근선이 2겠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범위는 어차피 정역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래프가 연속적이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거는 무한하게 보냈을 때 결국 어디로 수렴? 2로 수렴한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 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에) 그냥 밑에 극한에 대한 성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적진 않을게. 팔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아시죠? 대신에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얘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없을 때는 함부로 이 성질을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리미트를 기준으로 수열들끼리 빼거나 합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대신에 이건 또 수렴하는 수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는 안 쓸게요. 어차피 동일하니까. an 더하기 bn이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 못 쪼개요. 뭐가 있어야 된다?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성질이 있어야 쪼갤 수 있고, 수렴한다는 성질이 있어야 두 개를 다시 합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못해요. 근데 잘 보셈.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한다라는 성질이 붙어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 둘 다 수렴하니까 얘 또한 각각 수렴한다라고 봐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자?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거야. 더하게 되면 수렴하는 두 수열들끼리는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랑 얘 합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합으로 처리하게 되면 얘가 2an이고 얘 또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바깥으로 상수배를 빼내도 되겠죠. 얘도 수렴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n이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고 전체도 수렴하니까 bn도 수렴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 이 정도만 파악을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조금 기억을 잘 해두시길 바래요. 얘네들을 각각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번에 합치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이런 문제들 있죠. 우와야. 이런 거 있죠. 이걸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류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 AN이라는 친구를 막 특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을 못 쓴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불필요한 3n 플러스 1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양변에 얼마를 곱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게 3분의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과 이 수열의 극한의 곱을 계산을 했을 때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곱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게 뭐랑 같다? 5 곱하기 3분의 2랑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정형을 계산할 거고 부정형 계산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이게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수열 파트의 공식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봅시다. 일단 스텝 1부터 볼 겁니다. 스텝 2는 이건 뭐 스텝 2는 뭐 풀 문제가 많이 없더라고. 스텝 1도 뭐 딱히 없어가지고 일부만 좀 풀게요. 오케이. 8번 봅시다. 8번. 체크합시다. 수렴하는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N의 극한값은 알파다. 우리가 이제 요 문구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요거랑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이거 귀찮아서. 그러면 제 값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 제 값이 2래. 그러면 어차피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는 3알파 더하기 1이 되겠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게 얼마다? 2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 그냥 정리만 하면 답입니다. 알파 값이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 10번 볼게요. 수열 AN과 BN의 극한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수열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되고 기억부터 볼게요.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면 그러면 AN제곱과 BN제곱이 같다는데 맞을까 틀릴까? 맞겠지. 자, 그 이유가 뭐냐? 수렴한다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면 돼요. AN이 알파로 수렴하니까 AN의 전체 제곱은 당연히 알파 곱하기 알파로 수렴하겠죠? AN을 2번 곱한 거니까 알파 제곱. BN도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래서 답은 기억이 맞다. 니은 갑시다. 자, AN이 알파고 BN이 무한대면 자, 이건 무슨 꼴인가요? 무한대분의 알파 꼴이니까 이거는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무한분의 무한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계산을 할 때 요걸 비교를 하셔야 되죠. 얘네들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겠지.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은 로다지였죠. 로그가 제일 무한대의 크기가 작고 다음 함수 지수함수 순이죠. 만약에 우리가 5의 x승 마이너스 로그 x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지수에서 로그를 빼는 거니까 차수는 얘가 더 커서 얘는 플러스 무한으로 발산하게 될 거고 3의 x승에서 4x승을 빼라고 하면 지수랑 똑같지만 차수는 당연히 3보단 4가 더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처럼 3의 x승 더하기 1, 3의 x승 플러스 2 이런 애들도 무한으로 가고 무한으로 가지만 얘랑 얘의 차수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빼게 되면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디귿이 틀렸죠. 얘가 0이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쵸? 오케이, 넥스트.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몇 번을 볼 거냐면 15번을 봅시다. 자, 수열 이 친구의 극한값을 묻고 있으니까 요거 좀 정리를 할게요. 6n 분의 2n 더하기 마이너스 1 n승. 저 마이너스 1의 n승이 가장 걸리적 거리잖아. 그치? 그럼 뒤로 빼면 돼요. 3분의 1 더하기 6n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뭐다? 뭐 대수적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1대입하고 2대입하면 얘는 계속 커지고 얘는 풀마를 반복할 거니까 얘랑 얘는 얘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결국 무한으로 가겠죠. 따라서 얘가 0으로 수렴하겠네. 그치? 0에 가까워지는데 얘가 0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필요 없고 0에 수렴하니까 얘는 결국 어디로 수렴한다?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그리고 16번. 구하라는 게 뭡니까? 16번에 그냥 2번만 볼게요. 2번만.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차수를 먼저 비교하신 다음에 거기에 최고차 항의 개수비를 보시면 되죠. 이건 어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든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 같은 경우에 지금 2번은 다항식이죠. 밑에가 1차식. 대신에 이제 이런 친구는 우리가 n을 무한하게 보냈을 때 이렇게 근사시켜도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n을 한없이 키우게 되면 저 숫자 3을 더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엄청 키우잖아. 그치? 이게 무한이랑 무한대 더하기 3이랑 계산이 안 되긴 하지만 엄청 큰 수에다가 3을 더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클까?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쵸? 처음이야. 뭐 숫자가 작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면 두 개는 어쨌든 수렴한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가지고 2n분의 n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지. 이 기법을 좀 많이 쓸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몇 번이야? 18번에 1번을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문제에서 루트 n제곱 더하기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를 근사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지. 그치? 물론 뭐 차이는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근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예요? 1이면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이 앞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 뒤에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어쨌든 루트를 벗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어차피 무한하게 엮여 있을 때 내가 n 더하기 3에서 n으로 근사시킨 것처럼 n에서 n 더하기 3으로 근사시켜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무한의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n제곱 더하기 n을 보고 얘를 n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n제곱 더하기 n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랑 곱해서 2배라는 게 얘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4n제곱 마이너스 n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친구가 몇이에요? 2n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n이니까 요거랑 곱해서 나누기 곱하기 1을 했을 때 1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얼마면 돼? 4분의 1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생각하셔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무한의 세계에서는 얘든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를 더하는 행위는 똑같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n제곱 더하기 n을 이걸로 근사를 시키게 되면 n 더하기 2분의 1에서 n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나머지도 해보시고 안타깝게도 19번, 20번 같은 부류의 문제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응? 위아래로 있어도 상관없지. 상관없지 않을까? 얘는 왜 안 될까요? 응? 뭐라고? 완전 제곱시험하면 뭐라고? 0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좀 그냥 쉽게 말해서 좀 엄청 얽혀 있는 거예요. 엄청 얽혀 있는 형태고 얘는 약간 이런 느낌만 보면 돼. 여기 식이 2차고 여기 루트시였잖아요. 그럼 여기가 1차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얘가 1차긴 한데 정확한 1차는 얘가 정확한 1차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거의 근사에 의해서 얘가 나온 거고 저 친구들은 두 개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불가능하다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25번 같은 부류의 25번이래. 26번도 하나만 하고 갑시다. 극한의 형태를 보셨을 때 n을 무한하게 보냈을 때 이거는 다항식의 구조니까 밑에가 1차라 위에도 1차가 나와야 수렴을 하겠죠. 그 말은 즉슨 a는 0이라는 게 바로 보이고 그 다음에 상수 보지 마시고 4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b는 얼마? 8이죠. 오케이 끝. 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구조는 잘하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그걸 잘 못하더라고. 나머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의 n승 더하기 막 4의 n승 있고 밑에가 이제 4의 n승 더하기 5의 n-1승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구조를 보고 얘를 볼 필요가 없는데 계속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 알겠지? 무조건 개수비를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등비수열의 극한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뭐 이건 다음 시간 얘기니까 그때 또 여러 문제 풀어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둡시다. 오케이? 패스! 다음! 그래요. 일단 대소관계는 건너뛰십시다. 알겠죠? 오케이. 대소관계는 일단 원래 오늘 대소관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되는 거 보고 시간 나는 거 보고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제가 61번 체크하시고 6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4번이랑 65번 둘 다 할까요? 오케이, 둘 다 합시다. 이 잘 못하죠. 기억니은 디귿 문제. 오케이, 요 페이지에선 요 세 문제 할 테니까 제가 문제 적고 있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61번. 자, 요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가 아니라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인데 5번이죠. 그쵸? 크게 어렵지 않죠? 요 하나 정도만 좀 체크하면 되는데 이건 진동이죠. 1을 넣나 2를 넣나에 따라서 이 결과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진동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 4번은 플러스 무한, 5번만 1로 유일하게 수렴하죠.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 얘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기억을 보시면 AN이 수렴하면 AEN이 수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 중괄호 표기가 있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얘를 1부터 시작해서 무한번째까지 쫙 나열시켜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말해서 얘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건 극한값이 수렴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도 수렴하냐? Of course. 당연히 되죠. 왜? 1, 2, 3, 4, 5, 6, 7, 8, 9, 10 얘가 수렴하면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 짝수항들은 다 수렴을 할 거예요. 그쵸? 얘는 무조건 수렴. 2번. 아유, 틀렸죠. 왜?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짝수항들을 모아놓은 거고 얘는 홀수항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짝수항과 홀수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짝수항은 수렴해야 되니까 1, 1, 1 이렇게 배치를 하고 홀수항은 얘는 등차수열로 배치해. 이렇게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홀수 번째는 계속 커지니까 얘가 발산하는 걸 볼 수 있죠? 모순. 틀렸어요. 디귿. 아유, 아까 했던 거잖아. 그치? 리을. 뭔 말인가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얘는 의미하는 게 2의 배수고 항의 번호예요. 항의 번호. 항 번호가 2의 배수. 얘는 항 번호가 3의 배수. 얘 항 번호는 6의 배수. 그러니까 A2, A4, A6 막 이렇게 쫙 갔을 때랑 A3, A6, A9 막 얘가 쫙 갔을 때랑 그 다음 A6, A12, A18 이렇게 쫙 갔을 때랑
얘네들이 모두 수렴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수렴하냐 이거야. 수렴합니까? 왜 수렴 안 하죠? 이거 아무도 못했어? 다 수렴한데, 근데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는데 그 값이 다 같을 리는 없겠죠. 그쵸?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이 문제에서 봐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2n과 수열 A3n이 수렴하고 A6n이 수렴하면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뭐야 결국에? 극한값이 존재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야 방금? 뭔 말하는 거야?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극한값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 값이 같은지를 일단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뭘 줬냐면 얘를 준 거야. 얘를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6의 배수는 2의 배수 중에서도 6이 있고 3의 배수 중에서도 6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말을 준다라는 거는 얘가 어떤 극한값으로 수렴할지는 몰라. 근데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쳤을 때 그럼 이게 문제의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왜 그렇게 되지? 이걸 줬다라는 거는 얘랑 얘의 극한값이 같다라는 걸 준 거거든. 이 세 개가 그냥 다 같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6n을 던져 준 거라고. 이게 만약에 서로 달랐다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두 개가 같을 거고 그럼 결국 이 세 개가 모두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수렴하냐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X겠지. 왜? 우리는 무한한 애들 중에서 홀수의 무한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소수의 무한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친구가 어떤 값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2의 배수 애들, 3의 배수 애들. 근데 자연수에서 누굴 빼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집단을 다 빼버린다고 한들 숫자가 없나? 남아있잖아, 여전히. 소수의 집단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냥 리을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해석을 못했을 것 같아.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 엥? 뭔 소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얘가 극한값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을 얘가 막은 거예요. 알겠죠? 그냥 셋 다 알파로 수렴하게끔 만든 거야. 하지만 얘가 수렴하지 않는 이유는 자연수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집단을 모조리 다 없앤다고 한들 숫자가 없는 게 아니죠. 남아있는 어떤 미지의 엄청 큰 홀수의 소수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걔네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모른다고요. 얘네들을 통해서는. 이해되시죠? 체크하시고 넘어갑시다. 65번. 기억 볼게요. 기억. 자,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수렴하느냐를 묻고 있는데 당연히 수렴하죠. 만들어 갑시다. 얘가 수렴을 하면요. bn 제곱도 수렴할 겁니다. 수렴하는 애들 두 개를 곱해도 수렴하겠죠. 수렴하는 녀석과 수렴하는 녀석을 빼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수렴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요거는 뭐 함수 극한에서도 많이 나왔잖아. 그치? an과 bn이 수렴하면 각각 수렴한다는 당연히 틀렸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n과 얘가 n이고 얘가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 수열은 다 1이라서 수렴하고 하지만 각각은 얘는 발산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모순이 나오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요거랑 요게 수렴하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개를 더했을 때 2an이 나오니까 얘도 수렴한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이 전체가 수렴하니까 bn도 수렴하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럼 an과 bn이 결국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는 참입니다. 디귿. 얘도 마찬가지.
이 두 개를 빼면 수렴하겠죠. 그래서 BN도 수렴하고 BN이 수렴하고 AN이 수렴하니까 나노도 수렴하겠지.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겠죠. 라고 하면 맞아 틀려? 누굴 제외시켜야 돼요? 0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얘가 0이 돼버리면 무한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0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뒤통수를 조심해야 돼. 알겠지?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이제 극한값 계산들인데 몇 번 할 거냐면 66번 체크해 주시고 69번 체크해 주시고 이 두 문제만 합시다. 자, 66번부터 한번 봅시다. 참 문제를 짜집기를 잘 하셨더라고. 66번만 풀 수 있으면 그 밑에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곱하라고 나와있죠. 그쵸? 요 친구 이제 계산할 건데 요런 형태 보시면 그냥 뭐예요?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점점점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줬다라는 거는 요 두 개면 충분히 너네 규칙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거든. 근데 이 형태에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일단 뭐부터 해보자? 통분을 해보자. 얘가 이제 2분의 3이 되고 얘가 3분의 4가 되면서 아차차. 뭐 여기가 약분이 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 뭐 4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n-1분의 n-1을 더하니까 n이 되겠죠? 여기가 약분 되겠지 뭐.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2분의 n.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n의 제곱은 4분의 n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요 밑에 있는 1부터 n까지 합을 뭐라고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쵸? 2분의 n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우리는 1부터 n까지 합을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얘가 2차고 얘가 위에도 2차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의해서 계산하면 2분의 1로 수렴하겠네. 정리하시고 오른쪽 갑시다. 69번. 자, 요거는 이제 안에 이 형태를 먼저 보시는 거죠. 그쵸? 이 형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봐봐. 어차피 n을 한없이 키우는 거잖아. 그럼 k 값은 그냥 내비두셔도 되죠. 그래서 근사를 보내자. 그냥. 오케이? 그럼 얘는 뭘로 근사가 돼요? 오씨. n제곱이니까 n 더하기 요거랑 요거 곱해서 2배에서 5kn을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5k. 오케이? 이걸로 근사되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리미트 n은 썼죠? 근사를 시켰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 플러스 2분의 5k에서 n을 빼면 2분의 5k.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요 k를 계산하는 방법은 2분의 5 곱하기 1부터 10까지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요거 쓴 거예요. 요거. 요 공식 쓴 거죠.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2분의 2치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요 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을 넘어갈 때 뭐가 하나가 생략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생략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략을 뭘 시켰냐? 이 리미트를 전 안쪽에 넣은 겁니다. 시그마 안쪽으로. 그래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그마의 변수로 잡혀있는 이 친구는 K죠. K. 근데 얘는 N이잖아요. 그럼 두 개의 변수는 서로 다르니까 독립적으로 해당되는 거라서 이 친구를 안쪽에 보내서 먼저 근사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합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75번이랑 76번 한번 해봅시다.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얘나 다 똑같아요. 치환하는 것이 제일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볼게요.
얘를 우리가 CN이라 잡을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DN이라 잡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표현 방식 자체를 AN이라는 것을 뭘로 바꿀 수 있죠? 3n 플러스 2분의 CN으로 바꿀 수 있고 BN이라는 녀석을 N3승 마이너스 3분의 6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N이죠? 맞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AN과 BN은 이제 여기다가 다시 얘네들로 배치를 해주면 되고 CN은 3으로 수렴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 DN은 6으로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AN이라 했으니까 3n 플러스 2분의 2CN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자 위에는 3n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n3승 마이너스 3분의 dn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차수만 보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도 정리를 다 할 필요 없이 요거랑 요거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얘의 차수는 지금 3차예요. 왜냐면 얘는 3차고 얘는 상수로 수렴하니까 그치? 그리고 얘는 3차, 얘는 2차고 얘가 1차기 때문에 곱하면 3차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차수가 동일하니까 얘는 그냥 최고차의 개수비로 보면 돼. 그러면 계산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약간 암산 형식으로 해보자고요.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만 곱하는 거죠. 그죠? 얘랑 얘만 곱하니까 2만 그냥 2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2CN을 배치해줘야 되고 CN이 3으로 수렴하니까 밑에는 6일 거예요. 그쵸? 위로 올라갑시다. 9n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9DN이니까 9DN은 54가 될 거고 3까지 곱하니까 일단 54 곱하기 3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약분돼서 9가 될 거고 답은 이제 9, 3이 27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은 치환이 아니라 형태를 맞추기로 갑시다. 나와 있는 게 이거고 얘를 밑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3n 플러스 2 곱하기 AN이 3으로 수렴하니까 이 계산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논리는 이거랑 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1은 얼마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죠. 나누기 요거 이렇게 성립하죠. 그러면 지금 얘도 수렴하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끼리는 합쳐서 안쪽에서 계산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요게 3분의 1로 수렴한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로직을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걸 바꾼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 AN의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3n 플러스 2 곱하기 AN분의 1에다가는 얼마를 곱하는 게 제일 좋죠? 여기에는 2가 와서 2AN을 만들어주고 위에는 3n 플러스 2를 넣어서 요거랑 약분이 되게끔 형태를 맞추는 것이 좋겠죠? 다만 여긴 극한값이 어떻게 돼요? 발산하니까 발산하고 얘는 3분의 1이 되니까 발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형태를 덜 맞춘 거야. 그 다음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볼게요. 여기는 상관없죠. 누구를 붙이든.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 대신에 얘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형태를 동일하게 n3승 마이너스 3을 주고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요걸 붙여주면 요거랑 요거 약분되고 얘랑 곱해지고 요거랑 요거 약분되고 얘랑 곱해져서 이 형태 만든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요 친구가 얼마로 수렴하고 3분의 1로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지만 얘랑 얘가 만나는 순간 발산해서 수렴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얼마로 수렴할 거냐? 얘는 2분의 3 곱하기 여기 2분의 3 여기는 9가 되겠네.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였죠? 6이었죠. 그래서 얘를 다 곱해도 답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형태를 맞추는 거. 오케이? 다음 76번. 이것도 치환하세요. 치환. 누구를? AN 더하기 BN을 CN이라 치환하면 되죠. 오케이? 하지만 지금은 좀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AN이 지금 발산하는 구조를 띠고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4로 수렴해야 된대.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진동할까? 뭐 할까? 아니 얘가 지금 양의 무한으로 발산을 하잖아. 그럼 얘가 뭐 해줘야 돼? 한 대 때려줘야지. 그치?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음의 무한으로 바꿔서 이 형태를 만들어서 4로 그냥 강제로 수렴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해가 돼? 생각을 해봐. 야, AN이 지금 무한대로 수렴하고, 아니, 그러니까 발산하고 있어요. AN이 양의 무한으로 지금 발산하는 구조인데, 얘가 양의 무한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상수나, 그냥 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극한값이 발산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음의 무한으로 발산을 한다면, 이 두 친구는 4로 수렴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런 로직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결국 AN과 BN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똑같으니까 지금 뺐을 때 뭔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랑 크기가 같잖아요. 능령 처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랑 크기가 같으니까. 크기가 같으니까 두 개 빼면 0이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N 대신에 마이너스 BN을 붙이거나 BN 대신에 마이너스 AN을 붙이면 됩니다. 얘는 얼마? 마이너스 4AN. 얘는 얼마? 3AN.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바꿔보자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동일하게 다 나와 있을 때 여기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 어떡해? 얘가 뭘로 수렴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는 뭐예요? AN이 발산하고 있으니까 양의 무한으로. 얘는 양의 무한으로 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차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뺐을 때 얼마? 0이다를 이용하면 AN은 2BN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2BN 대입하면 끝이에요. 쉽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문제 나왔을 때 풀면 되는데 이게 수학2에서도 나오거든요. 수학2에서 나오다 보니까 미적분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왔을 때 그냥 이 두 개 0이다를 이용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근데 77번 잠깐 보실래요? 77번? 잘 보세요. 조금 설명을 바꿔야 되겠어. 오케이. 요거 다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77번 같은 문제까지 다 일반화 시켜서 풀려면 좀 형태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거 두 개를 뺐을 때 는 0이다라고 했잖아요. 살짝 정정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AN이 무한으로 발산하고 BN이 무한으로 발산하니까 지금 두 개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건 아시죠? 그쵸? 그러면 이 두 개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면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크기가 비슷하면 얘랑 얘가 나눴을 때 1로 수렴하겠죠. 그쵸? 얘가 1억 1이고 얘가 1억이면 1억분의 1억 1은 거의 1에 가깝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왜냐면 진짜 1억과 1억 1은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두는 것보다는 좀 정정해서 요 친구 두 개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는 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때 1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정정을 할게. 그러면 아까 이것도 다시 정정을 좀 해서 정정을 해서 얘도 어떻게 보자? 얘랑 이렇게 볼 수 있죠? 빼기 형태로 보는 거야. 빼기 형태. 그렇게 보면 얘도 무한이고 얘도 무한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두 개를 나눴을 때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양변의 AN을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갈게요. 77번. AN, BN에 대해서 BN 빼기 AN이 2로 수렴하는데 얘가 발산을 하니까 얘도 발산을 하는 구조겠죠? 크기가 비슷하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거고 그럼 크기가 비슷하면 BN분의 AN이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AN분의 BN 제곱에서 이거를 AN분의 BN 곱하기 BN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BN분의 AN의 제곱인가요? 여기서 얘를 BN분의 AN의 AN 이렇게 했을 때 BN분의 AN이 1로 수렴하니까 나누면 AN분의 BN 그거의 역수는 1로 수렴하겠죠, 동일하게. 그러면 얘도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니까 BN 빼기 AN은 2로 수렴하구나. 이거 왜 안 될까? 지금 방금 이 계산은 왜 안 될까요? 방금 이 계산은 왜 안 될까? 하나 더 하면 되는데 하나. 이거 왜 안 될까? AN분의 BN 제곱을 이렇게 바꾸고 BN분의 AN 제곱을 이렇게 바꿔서 얘 1로 수렴하네? 얘 1로 수렴하네? BN 빼기 AN은 2네. 왜 안 될까? 뭐야? 대답 아무도 없어? 왜 안 될까요? 그래, 너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AN, BN이 수렴한다는 성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 계산은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 그냥 형태를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N분의 AN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를 통분을 시켜줘서 AN분의 BN 이렇게 될 거고, 그거 분의 얘는 BN 3승 마이너스 AN의 3승 이런 꼴로 바뀌겠지. 그럼 이거 좀 정리할게요. AN분의 BN, AN, BN 분의 BN 마이너스 AN 곱하기 BN의 제곱 더하기 AN, BN 더하기 AN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가지고 BN 마이너스 AN을 밖으로 빼주고, 왜냐면 이게 2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AN, BN 분의 BN 제곱 더하기 AN, BN 더하기 AN 제곱,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계산이 되기로는 뭘로 됩니까? 요거를 이번에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으니까 또 하트를 쓰는 거야. 하트. 그럼 어떻게 됩니까? AN분의 BN이 될 거고요. 더하기 요거는 약분돼서 1이 되겠죠? 더하기 계산 어려워. BN분의 AN인가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돼요. 얘고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고, 맞죠? 각각이 다 1로 수렴하고 얘도 2로 수렴하니까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6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하여튼 조금 빡센 문제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AN이 무한으로 발산하고 AN 더하기 B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 AN과 마이너스 BN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그걸 나눴을 때 1로 수렴한다. 그 로직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유형 4번은 한번 해보세요. 스텝 1이랑 별반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숙제는 유형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